들어본 사람은 많은데 읽어본 사람은 없다는, 그래서 수능 보시기 전에 꼭 한번 집안의 조선시대 인물, 개화기 인물, 일제강점기 지식인. 안녕하세요, 김은재입니다. 서울대 권장도서 백선, 수능계의 사골. 우려도 계속 수능에 나오고 들어본 사람은 많은데 읽어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영상섭의 3대에 대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적 3대입니까? 제가 수능 볼 때도 나왔어요. 이번에 EBS 수능 특강에도 또 나왔어요. 근데 막상 학생들한테 읽어보라고 하면 너무 옛날 말이 많아서 잘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보시기 전에 꼭 한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3대 줄거리를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주면 학생들이 한 3분쯤 듣고 있다가 와,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네요. 아, 개막장이네.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 3대를 읽어보면서 마치 막장 아침 1일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재벌집 개막장 콩가루 집안 이야기. 이건 제목 그대로 3대에 관한 이야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작품이 걸작인 이유는 이 캐릭터가 너무 살아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개괄적인 캐릭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소설은 1931년에 연재되는데요. 할아버지 세대는 조선시대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아버지 세대는 개화기 시대 인물이에요. 그래서 막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선진 문물이 들어오고 실제로 이 아버지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온 유학생으로 설정이 돼 있고요. 기독교 신자예요. 세 번째, 아들은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인물로서 일본 유학생이고 신지식인이에요. 그리고 전면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하지는 않지만 자기의 절친인 사회주의자가 활동할 때 뒤에서 조용히 그를 후원해줘요. 한 집안에 조선시대 인물, 개화기 인물, 일제강점기 지식인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이들끼리 서로 가치관이 충돌하고 싸우는 건 당연하겠죠. 먼저 할아버지 캐릭터부터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조의관이에요. 67세고요. 의관이라는 건 이름이 아니고 벼슬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돈을 막 벌어가지고 돈을 주고 벼슬을 사요. 요즘에 여러분 만약에 돈을 벌면 뭘 할까요? 그렇죠. 막 건물을 사거나 막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어른들은 막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 할아버지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돈, 두 번째는 가문, 족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의관이라는 벼슬을 사고 아예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조의관이라고 나와요. 대한 돈을 투자해서 어느 조씨 양반 집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막 사당을 짓고요. 마치 자기가 양반이었던 것처럼 행세를 하죠. 이게 아들 눈에는 엄청 못마땅해요. 아버지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런데 돈 쓰십니까? 이런 충돌이 있는 건 당연하겠죠. 사상을 사로잡고 있는 거는 봉건의식이에요.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제사 지내야 돼요. 그러려면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한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기독교 신자여서 제사를 안 지내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느 연놈이 물 한 방울 떠먹겠니? 막 이러면서 엄청 막 아들을 씹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에 첩을 들입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나이가 한 30 정도 간 넘은 아주 젊은 여자를 들이는데 이 여자는 수원이 고향이라고 해서 수원댁이에요. 수원댁하고 사이에 4살짜리 딸이 있는데 이 영감님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한 15년은 더 살 것 같은 거예요. 아들을 한 명 더 낳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근데 수원댁이 지금 임신을 할 때가 됐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딴 여자를 좀 들여볼까?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볼까? 그러면 내가 한 15년 후에는 걔가 15살 정도 됐으니까 재산을 그쪽으로 좀 많이 물려주면서 내 제사 지내라고 해야겠다. 이 정도로 제사가 중요한 양반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완전 꼰대예요. 꼰대의 3요소 막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던데 첫 번째는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한다. 두 번째, 자기 생각을 강요한다. 세 번째, 다짜고짜 화부터 낸다. 이 모든 요소를 완벽히 갖추신 영감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손주가 일본 유학 중에 돌아오는데 자기가 위독하니까 야, 일본 가지마. 그래서 할아버지 저 이제 한 달 있다가 졸업이에요. 졸업이 무슨 상관이야. 내 재산이나 지켜. 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요. 하기만 하면 화부터 내요. 아들 조상훈이 가장 입체적인 인물이에요.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에서 가장 재밌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시대에 미국 유학까지 하고 기독교 신자거든요. 일단 아버지랑은 제사 문제로 이미 마음이 틀어졌어요. 아버님,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뭐? 우상숭배? 내가 만약 내 제사 기독교식으로 하기만 해봐. 아멘 소리 듣고 나 다시 저승길에서 돌아올 거야. 이러면서 아들을 엄청 쏘아붙이고요. 진심으로 아들을 싫어해요. 그리고 재산도 물려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쬐끔 물려주거든요. 이 할아버지 조의관하고 아버지가 싸우는 케미가 아주 재밌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도서관 사업을 하고 막 사회적으로 좋은 민족운동을 하고 막 난리 났어요. 그리고 어느 민족운동가를 도와줘요. 그 민족운동가가 남 좋은 일 다 시키고 본인은 감옥에 가서 병들어 막 누워있고 처자식은 거의 막 거지돼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 집 딸이 바로 홍경애라고 하고요. 덕기, 이 손주인 덕기의 친구예요. 경애가 2살 많긴 하지만 아들의 친구거든요. 홍경애를 건드려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애들이 막 더럽다는 둥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조상훈이 처음부터 홍경애를 건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이 민족운동가를 다 후원을 해주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례까지 다 치러줬어요. 그러니까 이 모녀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 경애 좋은데 시집 좀 보내주세요. 이 말을 하고 죽어요. 그래서 갑자기 책임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학교를 운영하면서 홍경애가 졸업하고 그 학교의 교사가 되는데 홍경애를 유심히 쳐다봐요. 어떤 남자랑 연결시켜주지? 근데 홍경애가 엄청난 미인이거든요. 똑똑하고 미인이니까 자꾸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조상우는 물론 결혼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작품에는 로맨스가 등장하는데 처녀총각 로맨스도 나오지만 이렇게 유부남과 아가씨의 로맨스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첩이 있던 사회예요. 하도 조상훈이 홍경애를 많이 쳐다보니까 교회 학교에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어머 홍경애 제 월급 오르겠다 얘 이랬는데 홍경애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선생님 저하고 좀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래서 둘이 같이 걸어요. 한편 홍경애 마음속에는 교회 가면 장로님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잖아요. 영어도 잘해, 설교도 잘해, 잘생겼어, 근데 부자야.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이 남자는 자기한테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성애 비슷한 걸 느끼면서 사랑하게 돼요. 실제로 유부남을 좋아하는 처녀들의 심리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약간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빠지는 거예요. 경애가 그 덫에 걸리고 말아요. 밥을 먹고 나오는데 그 컴컴한 골목길에서 갑자기 조상훈이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확 잡다가 다시 뿌리치고 막 도망가요. 그래서 홍경애는 병이 나서 학교를 못 나가고 다다음날 나갔더니 편지를 아무도 없을 때 탁 주고 가는 거예요. 편지 내용이 지난 날은 너무 내가 미안했어. 모든 것이 실수니까 잊으시오. 홍경애 측에서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이런 밀당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계속 서로 밀당을 하다가 어느 날 홍경애한테 편지가 오죠. 나 지금 모 호텔에 있어. 혹시 마음이 있다면 찾아오시오. 경애는 갔을까요? 갔어요. 그리고 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몇 달 뒤 경애는 배가 남산만해졌어요. 임신을 했어요. 자기 아들 친구 건드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조상훈이 돌변을 해요. 그래서 홍경애를 일본의 어느 도시에 감금을 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사람들 시선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당시는 축첩제도가 흉이 아니었지만 기독교인에다가 사회운동가잖아요. 그런 자기가 아들 친구를 건드렸다? 그럼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그런 짓을 하지 말든지. 그래서 홍경애가 저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해가지고 집을 하나 이제 얻어주거든요. 거기까진 그래도 양심이 있나 봐요. 그런 다음에 났는데 홍경애 엄마가 찾아가서 이제 우리 딸 어떻게 할 거냐고 책임지라고 막 이랬더니 내가 무슨 책임을 져요? 그리고 내 딸이라는 보장 있어? 이러면서 그 뒤로 발길을 끊어요. 그리고 시간이 몇 년이 흘러요. 완전 쓰리? 그렇게 모르는 척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상짓을 계속해요. 조상우는 매당집이라는 술집에 가요. 근데 이 매당집 마담은 어떤 여자냐? 젊은 여자들을 부잣집 남자들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마담 뚜예요. 마담이 여러 여자를 조상훈한테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조상훈은 남몰래 마음껏 젊은 여자들하고 놀아나요. 그러다가 김의경이라는 아주 소녀를 만나요. 김의경이라는 애도 원래 집안은 괜찮았는데 자기가 부잣집 남자를 좀 물어가지고 첩생활을 하면서 동경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스폰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조상훈에게 꼬리를 쳐서 둘이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임신도 해요. 덕기는 이렇게 젊은 여자랑 놀아나는 가운데 자기 아들 덕기가 홍경애를 만나고 와서 어느 날 홍경애 얘기를 슬쩍 던지니까 갑자기 홍경애가 궁금해지면서 그 여자 아쉬워져요. 그래서 다시 그 호텔로 그리고 막 치근덕거려요. 다시 자고 가라고 막 이렇게. 그랬더니 홍경애가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했더니 책임질 생각은 없어요. 그냥 지금 나랑 같이 있어 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예요. 점점 한심해지고요. 막판에는 대박 찌질한 짓도 저질러요. 손자는 정상이어야겠죠?
그나마 얘가 가장 정상이긴 해요. 덕기라는 아이고요. 덕기는 지금 일본에서 유학 중이에요. 결혼은 했고요. 집안 좋은 여자랑 결혼하라 그래서 할아버지 말을 따라서 자기 얼굴도 모르는 여자랑 일단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할아버지에게 순종했다는 거 있죠? 덕기의 성격은 철저히 순종적이고 갈등이 왔을 때 피해버리는 인물이에요. 이 작품에서 가장 또 안타까웠던 게 덕기 와이프예요. 덕기 와이프는 지금 남편은 계속 유학 가 있고 그 큰 집에 누나아버지랑 할아버지 첩이랑 거기서 난 딸이랑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인들 빼면. 보살 아닙니까? 덕기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만약에 배운 여자 같았으면 진작 도망갔을 것이었다. 근데 덕기 역시 자기 아버지처럼 처녀랑 로맨스에 빠져요. 자기 절친인 병화라는 애가 있는데 그 병환의 하숙집 주인 딸이 필순이라고 공장 다니는 진짜 가난한 소녀예요. 그 소녀를 보고 연민을 느끼면서 걔를 막 좋아해요. 나중에 병들어서 막 부인이 병간하고 있는데 필순아 막 이러면서 헛소리하고요. 어느 날 덕기가 병들어 있을 때 필순이가 병문안을 와요. 그랬을 때 이 남편이 여보 뭐해? 손님 상 좀 차려와. 그랬더니 자기 남편의 여자친구 밥상을 차려줘요. 그래서 다음날 또 필순이가 놀러 오니까 참다 못한 우상훈의 처 있죠. 덕기 엄마는 그동안 너무 많이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필순이를 내쫓거든요. 그랬을 때 너도 지금 첩을 보려고 그래 이러면서 아들을 혼내니까 옆에서 덕기 와이프가 나는 첩이 이왕 들어올 거면 집안 좀 번듯하고 성격 좀 좋은 애였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덕기 성격은요. 세상 답답 고구마. 자기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으로 막 첩 들이고 거기다 고급 가구 같은 거 매당집이 막 다 사라 그러는 거 다 사놓고 나서 돈은 우리 아들한테 가서 받아 이랬더니 덕기가 쫓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야 돈 내놔 이랬더니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못하고 안 준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뭘 안 준다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독살당하거든요. 그때도 사람들이 이건 독살이야 분명히 나왔어요 사인이. 그럼 파헤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때도 이제 집안 어른들이 야 분란 일으키지 말자 이랬더니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요. 어제 첩인 수원댁이 자기랑 할아버지를 이간질 시킨 사건이 있어요. 전보를 가로채서. 그런 것도 증거를 다 잡아놓고 그냥 슬쩍 넘어가요. 세상 답답. 꼰대 할아버지와 선적이고 타락한 아들과 세상 답답한 손주가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바로 3대입니다. 여기까지가 등장인물 소개였고요. 여러분 정말 이야기가 흥미진진할 것 같지 않나요? 다음 편 줄거리에서 확인해주세요. 안녕.